여러분, 절대 생강을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위벽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공복에 고농도 생강즙을 섭취한 그룹에서 위 점막 손상 위험이 2.7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6분 이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생강을 드시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살 김순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퇴직하신 간호사 출신이시라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는데요. 생강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생강을 진하게 갈아서 원액 그대로 드셨습니다. 좋은 거니까 진하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한 달쯤 지나니까 속이 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위험이 심하게 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생강 자체는 참 좋은데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좋은 걸 좋은 줄 알고 드셨는데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병을 얻으신 거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생강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강은 정말 신비로운 뿌리입니다. 같은 생강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다시는 생강 때문에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논문과 연구 자료, 실제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강만큼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문 식재료가 없다는 겁니다. 다들 생강이 몸에 좋다더라 하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디에 좋은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으면 안 되는지까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드시거나 반대로 괜히 겁이 나서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 다 아쉬운 선택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늘 뒷전이셨죠. 아파도 참으셨고 힘들어도 내색 한번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버텨오신 세월이 지금 우리 몸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혈관에, 관절에, 위장에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몸을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그 시작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엌에 있는 생강 한 뿌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모두 7가지입니다. 첫째, 생강이 혈관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둘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 생강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셋째, 무릎과 관절이 쑤실 때 생강이 감춰온 비밀. 넷째, 혈당과 당뇨를 관리하는 데 생강이 하는 역할. 다섯째, 감기 한번 걸리면 2주씩 가시는 분들을 위한 면역 이야기. 여섯째,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 7째,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만 알고 나쁜 것을 모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김순자 여사님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 내주신 김에 우리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손발이 자주 차가우신가요? 아니면 별로 춥지도 않은데 이불 속에서도 발이 시린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거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발끝이 찌릿한 느낌이 드신 적은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수도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 집에 이사 갔을 때는 수도관이 깨끗해서 물이 콸콸 잘 나옵니다. 그런데 5년, 10년 지나면 수도관 안쪽에 서서히 물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눈치도 못 채십니다. 물줄기가 아주 조금 약해지는 정도니까요.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면
물때가 두꺼워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때 가서 수리업체를 부르면 돈도 많이 들고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혈관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조금씩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혈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입니다. 아침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겁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결국 입원하게 되고 자녀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간병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 가까이가 혈관 건강에 이미 문제를 갖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68.7%입니다. 우리 주변 10분 중 7분이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검사를 안 해보셨나요? 아직 안 받아보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미리 관리하시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생강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행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그냥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핵심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진저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혈관벽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겁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강력한 세정제를 넣어서 물때를 서서히 녹여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저롤이 혈관을 넓혀주면 피가 원활하게 흐르게 되고 그러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다리 저림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이 생강 섭취와 혈류 속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루 2g씩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말초 혈류 속도가 23%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으로 치면 혈액순환 개선제 하나를 드시는 효과와 비슷한 셈인데 이게 약이 아니라 부엌에 있는 생강 하나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잠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강은 혈소판이 불필요하게 뭉치는 것도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피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조각인데 상처가 나면 이 혈소판들이 뭉쳐서 피를 멈추게 해줍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닦지가 않는 게 바로 이 혈소판이 뭉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는 아주 고마운 기능이죠. 그런데 문제는 혈관 안에서 필요 없이 이 혈소판들이 뭉치면 그게 바로 혈전, 쉽게 말해서 피떡이 된다는 겁니다. 이 피떡이 좁아진 혈관을 막아버리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혈액내과 연구에 따르면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이 이러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엉기지 않고 맑게 잘 흐르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살 정태영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으로 평생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몇 년 전부터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셔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양말을 2겹, 3겹씩 신어도 발끝이 시렸고 밤에 자다가 발이 시려서 몇 번씩 깨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하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그때 자녀분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갔고 검사 결과 말초 혈관 순환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자녀분들이 얼마나 걱정되셨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권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매일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를 드시는 거였습니다. 정태영 선생님은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차 한잔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다는데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끝이 예전만큼 차갑지 않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발이 시려서 깨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고 2달째에는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붙는 느낌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겨울에도 양말 한 겹이면 충분하시다고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몸에서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혈관이 조금만 넓어지고 혈류가 조금만 빨라져도 우리 몸 말단까지 전달되는 온기와 산소의 양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끝, 발끝처럼 혈관이 가늘고 혈액이 도달하기 어려운 부위일수록 그 변화를 더 크게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생강은 첫째, 혈관을 넓혀주고, 둘째, 피가 잘 흐르게 하며, 셋째, 피떡이 생기는 것까지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생강을 매일 챙겨 드셔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가 정리되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켜준다, 기억해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의 위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자주 차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쓰린 적 있으신가요? 밥을 먹었는데도 소화가 잘 안 되어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셔야 했던 적은요?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위장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사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74%가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4분 중 3분 꼴이라고 하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 모두 그래 오셨으니까요.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게 몸에 배어 있으시니까요. 아프면 참고, 불편하면 견디고, 병원은 정말 마지막에 가는 게 익숙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화불량을 그냥 방치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속이 계속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입맛이 없어집니다. 입맛이 없으면 덜 먹게 되죠. 덜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부족해집니다.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뼈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집니다. 고관절 골절 한 번이면 반년은 꼼짝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녀들이 간병을 해야 하죠.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보고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17%에 달합니다. 결국 소화불량 하나가 연쇄적으로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1살 신명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셨던 분인데요. 3년 넘게 식사 후 더부룩함과 속쓰림에 시달리셨습니다. 소화제를 매일 드셨는데 식전에 한 알, 식후에 한 알, 이렇게 하루에 2-3알 드시다 보니 한 달에 소화제만 2통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때만 잠깐 나아지고 또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체중이 5kg이나 빠지셨습니다. 원래도 마른 편이셨는데 더 마르시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딸이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하면서 병원에 가시라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계속 넘기셨답니다. 자식 걱정시키기 싫으셨던 거겠죠. 우리 어머니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영양 결핍 수치가 나왔습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시면서 생활 습관 하나를 추천하셨습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드셔보시라고요. 처음부터 매일은 아니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아침 식사 후에 따뜻하게 한 잔씩 드셨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식후 더부룩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소화제를 거의 안 드시게 되었고 석 달 후에는 빠졌던 체중도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얼굴빛도 좋아지시고 딸이 엄마 요즘 좋아 보인다고 했답니다. 소화제에 매달 들어가던 비용도 아끼게 되셨으니 여러모로 좋으신 거죠.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생강은 위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전문 용어로는 위장 운동성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은 넘어가시고 쉽게 설명드리면 위가 음식을 잘 섞고 잘 내려보내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위는 세탁기와 비슷합니다. 빨래를 넣으면 세탁기가 돌면서 빨래를 씻어주잖아요. 위도 마찬가지로 음식이 들어오면 움직이면서 소화액과 섞고 잘게 부수고 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탁기의 모터 힘이 약해지듯이 위의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래서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대한소화기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생강 성분이 위 배출 시간을
평균 37%까지 단축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탁기 모터에 힘을 다시 불어넣어준 셈입니다. 위에 있는 음식이 더 빨리 장으로 넘어가니 속이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강에는 항염 효과가 있어서 위벽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위가 아프다는 건 위벽에 작은 상처가 있다는 뜻인데 생강이 그 상처를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빈속에 진한 생강즙을 드시면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시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화불량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거 먹으면 또 속이 안 좋을 텐데 하는 걱정 때문에 좋아하시던 음식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밥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합니까? 손주들과 함께 둘러앉아 맛있게 식사하는 그 시간이 소화불량 하나 때문에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바뀌어 버리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소화불량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위장의 힘이 약해진 것뿐이고 생강이 그 힘을 다시 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절 통증입니다. 이건 우리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뻣뻣하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시큰거리시나요?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쑤시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관절에 이미 염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47%가 매년 관절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고 계십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관절 통증을 겪고 계신 셈이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통제를 드십니다. 당연합니다. 아프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진통제는 통증만 잠깐 가려줄 뿐 염증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만 끄고 불은 그대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경보 소리가 안 나니까 불이 꺼진 줄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불은 여전히 타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해결이 되려면 불 자체를 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이 관절염증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내용입니다. 경희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관절염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통증 점수가 38%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약으로 치면 일반 진통제의 절반 정도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게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달성한 결과라는 점에서 부작용 걱정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렇다면 생강이 어떻게 이 염증을 줄여줄까요? 생강 속에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몸속에서 불을 지피는 물질이 나오는데 전문 용어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름은 넘어가시고 그냥 몸속의 불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불씨가 관절 주변에서 계속 타고 있으니까 관절이 붓고 아프고 뻣뻣해지는 겁니다. 생강은 이 불씨를 꺼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이 꺼지니 부기가 빠지고 통증도 줄어들고 움직임도 편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통제는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지만 끊으면 다시 아파옵니다. 증상만 가리는 거죠. 하지만 생강은 꾸준히 드시면 염증 자체를 서서히 줄여줍니다.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략 2-3주 정도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시고 2달 정도 되면 확실한 차이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무릎 꿇고 일하시고 쪼그려 앉아 빨래하시고 논밭에서 허리 굽혀 일하시고 공장에서 서서 일하시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물건 파신 그 세월이 관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관절을 좀 쉬게 해드려야 할 때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생강 한 뿌리를 사실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관절 통증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 자체보다도
통증 때문에 몸을 잘 안 움직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아프니까 걷기가 싫어지고, 걷기가 싫으니까 운동량이 줄어들고, 운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염증을 줄여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덜 아프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통증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만큼 몸을 움직이기가 수월해지고, 몸을 움직이면 관절 주변 근육이 다시 힘을 얻고, 그러면 관절이 더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생강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단추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관절 통증에 진통제만이 답은 아닙니다. 생강이 염증이라는 불씨를 꺼서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용, 혈당 관리와 당뇨 예방입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유난히 졸리신 적 있으신가요? 물을 자주 마시는데도 입이 마르시나요?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시나요?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혈당에 이미 문제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약 31%가 이미 당뇨를 진단받으셨고, 여기에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 10분 중 7분 정도가 혈당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관 이야기와도 비슷한 숫자죠. 실제로 혈관과 혈당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이 망가지면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당뇨를 왜 이렇게 무서워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뇨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눈이 나빠져서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고,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아서 심하면 절단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이 혈당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89명을 대상으로 생강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2%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뇨 전 단계와 당뇨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공복 혈당 수치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수치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당뇨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전 단계에서 멈추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이 혈당을 어떻게 낮추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인슐린은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에 있는 문을 열어서 혈액 속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밥을 먹으면 혈액 속 당분이 올라가는데 인슐린이 이 열쇠로 세포의 문을 열어주면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고, 그러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잘 안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물쇠가 녹슬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자물쇠가 녹슬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녹슬면 문이 안 열리는 것처럼 당분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생강은 이 녹슨 자물쇠를 다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고도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열쇠가 다시 잘 맞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분이 세포로 잘 들어가고 혈당이 안정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생강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도 완화해줍니다. 혈당이 산처럼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만한 언덕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혈관을 보호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살 최동현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작은 철물점을 오래 운영하셨던 분인데,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경계 수치로 나와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당뇨로 안 가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셨답니다. 숫자 조금 높은 것 가지고 뭘 그러나 하는 마음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듬해 검진에서 수치가 더 올라간 걸 보시고 덜컥 겁이 나셨다고 합니다. 당뇨로 발이 안 좋아지신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다는 겁니다.
우리 또래 중에 그런 분들 한두 분쯤은 다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시면서 의사 선생님 권유로 아침 식사 후마다 생강차를 곁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석 달째 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간 걸 확인하시고는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물론 식단 조절과 걷기 운동을 함께 하신 결과이긴 하지만 최동현 사장님은 생강차 마시고 나서부터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검진 때마다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손주 결혼식에서 사돈 어른들께 건강하시다는 인사를 들으셨다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물론 생강 하나로 당뇨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식습관, 운동, 약물 관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생강이 그 관리 과정에서 힘을 보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혈당 관리, 약만 의지하지 마세요. 생강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다시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당뇨 전 단계라면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면역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리시나요? 한 번 걸리면 2주 넘게 가시나요? 예전에는 며칠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오래 갈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혹시 대상포진을 앓으신 적도 있으신가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물론 나이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나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몸속 면역세포의 활동력이 떨어진 게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경비원과 비슷합니다. 집에 들어오려는 나쁜 도둑,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죠. 젊었을 때는 이 경비원이 날쌔고 빠릅니다. 도둑이 담을 넘는 순간 바로 잡아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경비원도 함께 늙어갑니다. 느려지고 힘이 빠집니다. 예전에는 도둑이 오면 바로 잡았는데 이제는 도둑이 이미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고 대상포진이나 폐렴 같은 좀 더 심각한 질환에도 취약해지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면역 기능이 3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경비원이 절반밖에 남지 않은 셈이니 그만큼 몸의 방어력이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생강이 이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은 약해진 경비원을 다시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 속 항산화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쉽게 말하면 늙은 경비원에게 영양제를 주고 다시 훈련시켜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려대병원 면역학 연구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면역세포 활성도가 29% 높아지고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줄어들었으며 걸리더라도 회복 기간이 짧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드셔야 하고 최소 한 달은 지속하셔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를 못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요즘 좀 덜 피곤한데 하는 느낌이 오실 거고 두 달이 되면 확실히 달라진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 참고 견뎌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 함께 한 달만 해봅시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살 박정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텃밭을 가꾸시며 소일하시는 분인데요. 원래 건강체질이라고 스스로 믿고 계셨는데 몇 해 전부터 유독 감기가 잦아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손주들이 유치원에서 감기를 옮아오면 꼭 며칠 안에 함께 앓으셨는데 한 번 걸리면 2주는 기본이었고 기침이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셨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하게 지내시는 이웃분이 매일 아침 생강차를 드시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다고 감기가 안 걸리겠어 하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손주들 때문에라도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해 겨울 손주들이 또 감기에 걸려서 집에 놀러 왔는데 예전 같으면 바로 옮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가볍게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콧물 정도만 며칠 나다 말았다는 거죠. 이듬해 겨울에는 아예 감기 한 번을 안 걸리고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박정숙 여사님은 손주들 재롱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보고 싶어서라도 계속 마실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체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이 똑같은 결과를 얻으신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기나 잔병 치레를 줄이는데 충분히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번째 정리하겠습니다. 면역력,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생강이 면역이라는 경비원을 다시 깨워줍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이제 6번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도대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좋은 효과들도 결국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나타날 수도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적당한 양을 적당한 때에 드시지 않으면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확한 방법만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효과, 혈관, 위장, 관절, 혈당, 면역까지 모두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딱 2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입니다. 하루에 생강 2g이면 충분합니다. 2g이 얼마냐고요? 엄지손톱만 한 크기입니다. 차숟가락으로 반숟가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큼이면 충분하고 이보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약도 정해진 용량이 있잖아요.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g에서 4g 사이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딱 2g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욕심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적은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많은 양을 가끔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식사 후라는 점입니다. 빈속에 생강을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꼭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밥 한 공기 드시고 나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이게 가장 정석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새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손발이 차잖아요. 이때 따뜻한 생강차를 드시면 혈액순환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하루를 훨씬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 바로 꿀입니다. 생강차에 꿀을 한 숟가락 넣으시면 2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강 특유의 매운맛이 부드러워져서 마시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매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꿀 자체에 항균 효과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생강을 엄지손톱 크기만큼 떼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2-3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뜨거운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세요. 물은 팔팔 끓인 물이면 됩니다. 셋째, 꿀 한 숟가락 넣고 저어주시면 끝입니다. 시간으로 치면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아침에 밥 드시고 설거지 하시면서 물 끓이시고 생강 넣고 우리시고 꿀 넣으시면 되니 전혀 번거롭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습관입니다. 생강가루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가루를 쓰시면 껍질 벗기고 썰 필요가 없으니 더 간편합니다. 뜨거운 물에 반 숟가락 넣고 저으시면 끝입니다.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한 봉지에 몇천 원이면 한 달은 넉넉하게 드실 수 있으니 하루치로 따지면 커피 한 잔보다 훨씬 저렴한 셈입니다. 병원비 생각하면 이것만큼 현명한 투자도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루 2g,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차로, 꿀 한 숟가락 추가,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6번째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겠다고 계속 예고해드렸던 부분, 절대로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좋은 이야기들, 혈관, 위장, 관절, 혈당, 면역까지 다 좋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좋은 이야기들이 다 소용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듯이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빈속에 진한 생강즙을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이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라면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여사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자극 성분이 있는데 위에 음식이 있을 때는 이 자극이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속에 진한 생강즙이 그대로 들어가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속쓰림, 심하면 위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자료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생강을 고농도로 섭취한 경우 위 점막 손상 위험이 2.7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꼭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됩니다. 둘째,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강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좋은 작용이지만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생강까지 더해지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잘 안 멈춘다거나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셋째,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설사, 속쓰림, 가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루 2g 그 양을 꼭 지켜주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적은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넷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은 수술 2주 전부터 생강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출혈 위험 때문입니다. 수술 후 회복되시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담낭질환이나 위궤양을 앓고 계신 분들도 생강을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생강도 결국 우리 몸에 작용하는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특별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건강한 습관이라는 것도 결국 내 몸 상태에 맞게 적용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강을 드시다가 만약 두드러기가 나거나 입안이 얼얼한 느낌, 속이 갑자기 메스꺼운 느낌이 드신다면 그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물지만 개인에 따라 생강 성분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강은 대부분의 분들께 안전한 식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먹어온 식품이니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오래전부터 드셨던 음식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빈속에 진하게 먹지 않기, 혈액약 드시면 의사와 상의하기,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기, 수술 전에는 중단하기. 여러분, 이 4가지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순자 여사님 이야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좋은 걸 좋은 줄 알고 드셨는데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탈이 나셨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점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할 점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정말로 전해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7가지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다시 기억해 주세요. 첫째, 생강은 혈관을 넓혀주고 피를 잘 흐르게 하며 관절 염증까지 줄여줍니다. 둘째,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깨워줍니다. 셋째, 다만 반드시 식사 후에 하루 2g만 그리고 혈액 관련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며 드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식 키우고 집안 살리느라 내 몸 돌볼 틈이 없으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아파도 참고 밥심으로 버텨오셨습니다. 그 시절의 고생이 지금 우리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혈관도, 관절도, 위장도 다 그때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엌에 있는 생강 한 뿌리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하시고 난 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드셔보세요. 2주만 해보세요. 속이 한결 편해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면 손발이 따뜻해지시는 걸 느끼실 거고 2달이면 관절이 한결 편해지시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거창한 결심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 밥상 위에 생강차 한 잔을 올려놓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몸,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모습, 우리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뿌듯함, 그것이 생강 한 뿌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사셨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모두의 남은 시간을 훨씬 건강하고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